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과 의료 대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웅상 지역 등 이 지역 의료 시스템이 갈수록 위태위태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 개혁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정운용 부산 경남 대표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근데 너무 지금 사태가 심각해져가지고요. 예,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고요. 또 대한의사협회도 18일 하루 전면 휴진과 총궐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되게 이 각 나라들 다른 나라들도 그런데요. 네. 정부가 의료 개혁을 하면 의사들이 저항하고 뭐 반대하고 하는 것은 변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수에 가까워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정리될 때 어떻게 되냐면 교수들이 중재를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 병원의 교수들이 중재자가 아니라 선봉이 되어 버렸죠. 네네. 그래서 끝이 잘 안 보일 것 같고 2000년처럼 여름까지는 충분히 넘길 것 같아요. 여름까지. 예. 2000년도에도 여름 지나가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죠. 예. 근데 그거보다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지난 4일에 정부가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서 사직 수리 금지 명령 그리고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한과 동시에 전공의가 복귀를 하면 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예. 또 어제는 한독수 국무총리가 복귀 전공의를 포용하겠다 이렇게도 밝혔는데 이 같은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뭐고 또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출구 전략이고 뭐 의사들에게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정리하자 하는 건 시그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뭐 의사들은 2,000명 그 정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 그다음에 각종 명령 혹은 탄압에 대해서 철회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뭐 이런 것까지 주장했잖아요. 네, 어쨌든 네. 둘 중에 하나는 정원은 1,500명 선에서 일단 정리가 된 걸로 정부는 생각할 거고 물러서기도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명령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이렇게 이제 철회 비슷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사람 돌아오고 한 해 쉴 사람은 쉬고 이렇게 정리하자 이런 의미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법적 절차가 들어가는 건데 이걸 철회했다는 거는 일단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묻지 그런데 않겠다. 법적 절차를 하더라도 업무 개시 명령이나 사표를 내고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하면 전공의들이 크게 뭐 불리할 건 없다고 봅니다. 네. 정부가 고발을 해도 그게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 철회했으니까 그마저도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공의들은 분위기를 보면 네. 다수는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 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도 안 느끼는 것 같고 예. 여행 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이고. 참. 예. 법원이 저 의대 2,000명 증원 이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 요청 각하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뭐 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의대 증원이 나온 이 배경에는 지역 의료의 현실 그리고 의사가 없다. 특히나 뭐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데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처음에 명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지역 의료는 정말 심각하거나 혹은 처참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평창 같은 경우에는 서울 면적이 서울 2배가 넘는데요. 인구는 5만 명이 채 안 돼요. 네네. 그런데 공공병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곳을 만약에 민간병원은 돈을 벌 수가 없는 데고 적자를 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공에서 네네네. 해결해야 됩니다. 예. 공공병원을 세워야 되고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공공병원 산하에 공공의원, 공공 뭐 폴리클리닉 이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네네. 이런 걸 하려면 의사가 더 필요한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해야 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의사 정원도 필요하고 의료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숫자만 늘리는 의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우리도 우려가 큽니다. 예. 그리고 또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을 나는 해주시겠습니까? 그 의사협회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맞다. 예, 교육의 질이 우려된다. 합리적인 분들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당장 하면 300명 선
혹은 좀 무리하면 500명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공공의료에 전착해온 연구자들, 의사들 중에 연구자 중에 어떤 분은 2,000명도 많은 건 아니다. 지방의 형편을 보라. 네네.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당장 2,000명을 증원하면 교육시키는 게 문제가 되죠. 네네. 그냥 강의실만 갖다 놓는다고 될 일은 아니니까. 예,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0명을 증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분들은 사실 지금 반대하기 때문에 하지만 개 중에는 또 2,000명도 부족하다. 2,000명이 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예.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 모두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봅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정부의 증원안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고질적인 의료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오셨어요. 예. 증원안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고질적인 의료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예, 예. 이미 예. 부산도 초고령 사회이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의료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사소한 맹장염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들은 며칠 하면 끝나지만 노인들은 합병증이나 이런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료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 지역 소멸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위해서도 공공병원과 의사들이 필요한데요. 지역에서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응급의학 의사 한 명을 만나려면 그 병원은 서너 명을 고용해야 24시간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의사들의 노동 시간을 더 줄여야 됩니다. 지금도 전공의들 노동 시간 너무 길다. 88시간 주당 88시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수련 받을 때 100시간 넘어 했거든요. 아이고. 그렇죠. 예전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의사를 더 늘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또 의사 숫자를 늘린다 해도 의사들이 취약 지역에 안 가면 그게 또 결국에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대 정원을 하면 이 정원된 의대생들을 공공적으로 뽑아서 공공적으로 교육하고 또 공공병원을 지역에 설립해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이 계획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의대 요거를 만들려다가 이제 무산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과 좀 복합적으로 연동이 된다고 보세요? 예, 맞습니다. 공공의대를 만들려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도 마치도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 돈을 써야 되고 지역의사제. 예. 그리고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지금의 의료 체계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좀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른바 선진국 혹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전체 국민의 그 소득에 비한 의료비는 아직까지는 최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료비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네네. 그리고 시장에 맡겨져 있죠. 공공이 뭐 병상수로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 의료기관으로는 5,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1차부터 3차까지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이나 이른바 빅5로 대변되는 보험자본, 병원자본 이 의료 이용 행태, 국민들 의료 이용 행태, 또 의사들의 진료 행태까지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일대 우리는 계획이 보통 불가피하다. 건강보험 너무 훌륭하고 예. 우리 의료 시스템이 이번 코로나19도 다 잘 견뎌냈고 극복할 수 있었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돌이켜 생각해 그 보면 내부에는 뭔가가 좀 정말 우리가 잘 꺼내보질 않아서 꺼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스개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2000년도에 외과 전문의가 되었는데요. 외과 수료는 4년을 받았죠. 우리 교수님은 1등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 저희들을 보면서 한숨을 팍 쉬면서 이 두 놈은 인터 성적이 꼴등이고 두 놈은 학교 성적이 꼴등이구나. 그래도 그만두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도 이미 지금 필수의료라고 이야기하는 과의 의사들이 점점 지원을 안 하는 게 20년이 넘었단 말이죠. 20년이 넘었다. 네, 30년이 넘었단 말이죠. 30년이 넘었죠, 그죠? 예. 그런데 건강보험 말고 정부가 이때까지 투자를 한 게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도 하는 걸 저도
직접 봤는데요. 네네. 10조를 투입하겠다는데 다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재정을 마련해서 의료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부 돈 드는 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국민들 돈이거든요. 나라 돈이 세금이 아니거든요. 그거 쓰겠다는 이야기 말고는 없습니다. 예, 곤란합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대 증원 방식에 대해서는 또 쓴소리를 해주셨었거든요. 예. 어떤 점을 좀 지적을 하셨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의사들을 정원하는 데서 공공의료 공공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 그다음에 이른바 그 혼합진료 금지라고 해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같이 우리나라는 다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일본은 그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혼합진료를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료보험 되는 것만 하거나 아예 안 되는 것만 하거나 이렇게 딱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한국에서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려면 지금 수가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비급여를 대부분 다 급여화 시켜야 되거든요. 예. 재정이 들어가죠. 네네. 그런 대책 없이 혼합진료 금지를 이야기하면 이게 사실상 실손보험 자본을 위한 것 아니냐. 저는 이제 혼합진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급여와 비급여 지금 같이 하는 것도 맞는데 예. 그게 금지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낭비적인 의료를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낭비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이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네. 또 수술도 굳이 안 해도 되는 수술도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하나는 노동에서 복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아픈 거 해결하고 일하러 가려고 예. 쉬게 못하는 환자 거죠. 입장에서는 예. 네네. 쉬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의사들이 돈벌이에 매달리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의사들만 탓할 수는 없고 예. 두루두루 사회 전반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야지 돈을 버니까 예. 그죠? 예. 뭐 원래부터 그 가격이 책정돼 있고 그건 딱 이렇게만 해라고 하면 가격이 좀 높으면 예. 병원이나 의원이 네. 지금 그 혼합 진료를 완전히 금지하면 대부분 병원이 도산할 겁니다. 그거는 현실입니다. 예. 근데 공공의료가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근데 공공의료 하면은 공공병원을 짓는 건가? 아니면은 공공 뭐 자원을 만들어서 의사를 배출하는 건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의료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하나는 사회 안전망이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 재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데 대한 의료적 대응을 국가에서 맡아서 하는 핵심 지렛대 중에 또 하나이죠. 또 하나는 민간 병의원, 민간 의료에 대한 통제와 또 조절 기능, 감시 기능, 또 선도 기능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이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공적으로 뽑고 공공적으로 키우고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저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그 공공의료에 대한 천박한 인식 이 개선이 제일 시급한 거로 봅니다. 공공병원을 없애버린 그 지자체장이 있었고 공공병원이 설립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이거에 걸리면 못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논에 물대는 것 같은 엄청 중요한 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들어도. 또 지금 못하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민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의료에 있어서도 그런 태도가 있는데 이거를 바꿔내지 못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대표님이 우리는 이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의료 수가 올리고 그리고 필수 의료 인력 늘리고 건강보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네. 예, 오히려 공공병원을 지금 놓치면 의료 개혁은 정말 요원하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네요. 예, 만약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20, 30년 그대로 갈 거거든요. 예. 다음 분쟁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의사들의 대규모 파업과 투쟁 또 국민들의 고통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제대로, 반복될 예. 문제라는 거지. 예. 예. 그럼 이 지역 의사제와 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조금 더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어떻겠습니까? 좀 짧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안전망
또 지역 의사들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이 공공병원에서 지역 의사들이 할 역할입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의정 갈등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이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까지 나갔기 때문에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중재가 없고 한동안 그 계속될 거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도 별로 너무 부분적이고 정말로 석유가 펑펑 쏟아져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원대로 할 수 있으면 차라리 나을란가 그런 헛된 생각까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막혀 있는 하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 공공의 영역에서의 의료.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운용 부산경남 대표였습니다. 예, 요즘에 100일 해가 또 기승이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또 기침 예절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갈치 아침에 18,430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